그날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찢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마을 안쪽까지 스며들어 장례식장 천막을 스치는 빗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얀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공기를 눅눅하게 만들고 흙바닥은 비에 젖어 무겁게 꺼져 있었다. 영정 속의 아버지는 웃지 않았고 평생 그랬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 늘 무표정한 얼굴로 식구들을 바라보던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꾸짖고 사랑보다 책임을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정호야, 조문객도 오신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검은 한복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손끝은 마른 가지처럼 떨렸고 그 떨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성우는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장남으로서 끝까지 의연해야 한다는 듯 얼굴에 감정의 그림자 하나 비추지 않았다. 그의 눈 밑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깊게 자리했다. 비가 그 얼굴을 닮은 듯 묵묵히 떨어지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둘째, 성진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고 눈은 영정 대신 바닥을 향했다. 그의 눈빛엔 슬픔보다 망설임이 있었다. 형의 등 뒤에서 자라온 세월 탓일까? 언제나 그는 한 발자국 뒤에서 서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남은 건 향로의 연기뿐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방 한쪽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하얀 종이 봉투, 검은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세 글자 유언장.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듯 들고 와 상주석 앞에 내려놓았다. 정호야, 아버지 유언이라더라. 너가 읽어라.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성우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 봉투의 끝자락이 약간 눅눅했다. 비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 멈춘 듯했다. 그 순간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후회인지. 그는 봉투를 뜯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내일 읽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성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불안이 가슴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장례식장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신 울음을 닮은 소리를 냈다. 성우는 모두 잠든 뒤 홀로 밖으로 나왔다. 검은 양복바지 끝이 진창에 젖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손에 익은 듯한 무게였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종이 사이로 묵은 먼지 냄새가 퍼졌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유언장이 있었다.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낯설 만큼 단정한 글씨. 그는 숨을 죽이며 그 글을 따라 내려갔다. 논밭은 둘째에게, 집은 아내에게, 장남에게는 내가 모은 사업자금 일부를 남긴다. 다투지 말고 어머니를 모셔. 그는 숨을 들이켰다. 눈가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았다. 입술이 떨렸다. 논밭은 둘째에게 그 한 문장이 그를 무너뜨렸다. 평생 자신을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일부였다는 현실이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유언장을 다시 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얼굴엔 피가 가셨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장례식장 공기를 갈랐다. 불빛이 흔들리고
향로의 연기가 잠시 멎었다. 그는 찢어진 종이를 향로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불씨가 번지며 종이를 집어삼켰다. 타 들어가는 글씨, 그 위로 떨어지는 그의 눈물 한 방울. 이제 됐어.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불빛이 사라지고 남은 건 검은 재뿐이었다. 그는 재를 향로 밑으로 털어넣고 조용히 봉투를 접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언장은 사라졌다.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물었다. 성우야, 아버지 유언은 뭐라고 하셨니?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다 잘 지내라 하셨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성진의 눈빛은 흔들렸다. 형의 말이 어딘가 어색했다. 짧은 대답 속에 숨은 무게가 있었다.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빗소리, 향 냄새, 찢긴 종이의 그림자가 꿈속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을 품었다. 무언가 단단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계절은 몇 번의 봄비를 지나 여름으로 넘어갔고 고향 마을은 천천히 변해갔다. 새로 지은 주택이 몇 채 들어섰고 예전엔 논이던 자리에 카페 간판이 걸렸다. 그 변화 속에서도 오래된 집 한 채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흙벽에 균열이 가고 대문은 녹이 슬었지만 그 안엔 아직 사람이 있었다. 둘째 성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지키며 어머니의 병수발을 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점심때면 어머니에게 죽을 끓였다. 성진아,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했다. 하지만 성진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형 일 좀 끝나면요, 어머니. 형?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묘한 공기가 흘렀다.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형,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외엔 실제 얼굴을 본 지 오래였다. 처음 몇 달은 안부 전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명절조차 조용했다. 그는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다. 어머니는 가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늘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도 형이 보낸 돈으로 병원비는 냈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진 모르지만 고맙긴 하다. 그 말에 성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거기엔 손때 묻은 숫자들과 이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성호 사업자금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는 그 단어 앞에서 한참 멈췄다. 사업자금, 그건 분명 유언장에도 적혀 있던 말이었다. 논밭은 둘째에게, 사업자금은 장남에게. 그게 원래의 분배였다. 그런데 형은 그걸 없던 일로 만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성진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장부에 끼워져 있던 그 봉투. 그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유언장 사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손끝을 떨며 종이를 펼쳤다. 논밭은 둘째에게, 집은 아내에게, 장남에게는 사업자금 일부를 남긴다. 숨이 막혔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형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주머니에 넣던 형의 손끝, 그 손끝의 떨림. 그는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향 냄새, 빗소리, 형의 침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다음 날 그는 서울행 첫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논밭이 뒤로 멀어졌다. 기차 안 그는 손에 유언장 사본을 쥐고 있었다. 땀이 맺혔다.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공기는 고향보다 훨씬 차가웠다. 도시는 냉정했다. 형의 사무실은 번듯한 빌딩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비서가 인사했다.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세요. 그는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다. 성진이냐? 성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짙은 정장, 광택 있는 구두, 그리고 예전엔 없던 냉기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형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 유언장 말이야. 그 말에 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형이 찢었지?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성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쥐었다. 너 그걸 어디서 들었냐? 봤어. 사본.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찢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성진은 숨을 삼켰다. 형이 왜 그런 짓을? 넌 몰라. 아버지는 평생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어. 난 집안일 다 도맡았고 서울 올라가 사업 일으킨 것도 나야. 근데 마지막까지 논밭은 너한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둘은 말없이 마주섰다. 바깥에선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흘렀지만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진은 손에 쥔 종이를 바라봤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전 형이 조용히 말했다. 너라도 어머니 잘 모셔라. 그게 유언의 마지막 뜻이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둘 사이에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성진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기차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었다. 고향집 마당에 내리자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마르고 차가웠다. 성호한테 다녀왔냐? 네. 그 애. 요즘 얼굴이 어둡다 하더라. 무슨 일 있었니?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창밖엔 달빛이 흐르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성진은 그날 새벽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엔 다시 그 유언장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다투지 말고 어머니를 모셔라. 그 마지막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문장 하나가 형제 둘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유언이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하늘은 유난히 낮았고 바람은 건조했다. 논밭의 벼들은 다 베어지고 공기는 쓸쓸했다. 그날 성진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심장을 죄어왔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작아진 몸, 바싹 마른 손. 한때 밭을 일구던 그 힘센 손이 이젠 뼈만 남은 듯했다. 어머니, 그가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왔구나, 성진아. 그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성호는 안 오니? 그 순간 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어머니가 위독하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 내일 갈게.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했고 정장 차림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의 발소리를 듣자 천천히 눈을 떴다. 왔구나, 성호야.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그 손끝을 성우가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다. 성호야, 네, 어머니. 그날 내가 찢은 거 내가 봤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성우의 손끝이 굳었고 어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때는 말 못했다. 아버지 장례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성우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는 그냥 너무 억울했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성호야, 사람은 다 억울한 날이 있단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남을 해치면 그건 죄가 되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한마디를 더했다. 유 원장은 찢을 수 있어도 죄책감은 찢을 수 없단다. 그 말은 마치 가을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방 안을 채웠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 사이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느리게 깜빡였다. 어머니가 성진을 불렀다. 성진아, 네, 어머니. 너도 용서해라.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미워한 채로 남으면 그게 또 다른 죄가 된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형제는 동시에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의 체온이 사라져가는 걸 똑같이 느꼈다. 잠시 후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성우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신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 울음은 오랜 세월에 억눌린 감정들이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형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손짓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는 두 남자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번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다. 가족이라곤 형제 둘뿐이었다. 조용한 음악도 인사도 없었다. 성우는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죄책감을 안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다. 향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마치 어머니의 손끝 같았다. 밤이 되자 성우는 혼자 남았다. 마루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다. 그건 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손때가 묻은 낡은 노트.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성호야, 세상은 내 편이 아닐 때가 많단다. 그래도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찢지 말아라. 종이는 다시 붙일 수 있어도 마음은 다시 잊기가 어렵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희미해졌다. 성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으론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냄새가 흔들렸다. 그 냄새 속엔 아버지의 그림자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유언장은 찢을 수 있어도 죄책감은 찢을 수 없단다.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 아래 별 하나가 흐릿하게 빛났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치 사라진 시간과 대화하듯이.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마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거짓말처럼 먹고 햇살이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마당의 흙은 아직 젖어 있었고 그 위로 향내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성우는 새벽부터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손끝으로 표지를 쓰다듬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는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회사 문을 열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정장 대신 헐렁한 점퍼 차림. 그는 회의도 일정도 모두 취소시켰다. 그리고 재무실 문을 열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만 정리되면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송금할 겁니다. 그는 숫자와 계약서로 가득한 탁자 앞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서류 위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짐칸에는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트럭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 성우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처럼 단단했다. 형,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말없이 상자 하나를 들었다. 그 위에는 서류 봉투가 올려져 있었다. 이건 아버지 땅값이다. 짧은 한마디였다. 성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자를 열자 안엔 서류와 통장이 있었다. 성우는 그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이제야 돌려주는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던 일이라서. 둘 사이에 바람이 흘렀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흔들고 지붕 위에 걸린 깃발을 펄럭이게 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 어머니 비석 새길 문장 내가 생각해봤어. 뭔데? 가족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거.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다. 거기엔 새로 세운 비석이 있었다. 비석 아래엔 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가족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것. 바람이 불자 낙엽이 흩날렸다. 하늘은 잔잔했고 햇빛은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성우가 입을 열었다. 성진아, 응, 유언장은 찢었지만 마음은 다시 쓸 수 있겠지. 성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형,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 같아. 그 말에 성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형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순하고 따뜻하고 조금은 어색한 웃음이었다. 해가 기울고 논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두 사람은 마루로 돌아와 함께 밥상을 폈다. 고기 한 점 없는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풍성했다. 형, 어머니가 이 밥 좋아하셨잖아. 그래, 된장국엔 이게 들어가야 했지. 그들은 그렇게 웃었다. 말은 적었지만 공기는 부드러웠다. 밤이 깊자
별이 떠올랐다. 마당 끝에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성우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별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미소가 비치는 듯한 얼굴.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결국 사람의 마지막 이름이었네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석 앞에 섰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잠시 멎었다. 공기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건 멀리서 울리는 개 짖는 소리와 논바닥을 스치는 물소리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빛이 그의 눈가에 닿았다. 형, 성진이 부르자 성우가 미소를 지었다. 가자.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야지. 그들은 함께 마당을 걸어 내려왔다. 비석 뒤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든 아들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해가 떠올랐다. 새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새로운 기운이 있었다. 성우는 마루에 앉아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다. 유언장은 찢었지만 마음은 다시 쓸 수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햇살이 종이 위를 스쳤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당 어귀의 감나무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가을은 그렇게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유언장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두 형제의 식탁 위엔 매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였다. 그 밤 냄새 속엔 아버지의 침묵과 어머니의 용서가 함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안다. 종이는 불에 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끝나갔다.